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할 얘기 참 많으시죠? 그중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취직,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삶에서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님을 모시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광산이 먼저 시작합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광주 광산구에서 구청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선 8기 광산구는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그리고 시민을 이롭게라는 목표로 많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상을 포함해서 대략 한 130개 정도의 상을 받았습니다. 130개면 1년을 52주로 보면은요, 한 주에 한 개씩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상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광산구가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일자리 대상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2개 부분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2개 모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최우수상을 2개나 이제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좋은 실적을 거듭하고 있는 광산구에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거꾸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차이가 아니고요. 기업 규모나 지불 능력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 번 취업을 하면 이게 40년이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임금이 더 많아질 일이 없고요. 또 반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임금이 적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임금으로는 행복한 가정이나 미래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노동시장은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라는 이제 지적들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와 달리 선진국들의 사례는 거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금이 대기업에 있던 중소기업들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오히려 임금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정한 대신 임금을 그만큼 주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 되겠죠. 그때 독일의 노사가 상호 이제 양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수많은 혁신들을 만들어낸 이런 사례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인데 이제 아우터 5000이라는 이 프로젝트예요.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이것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직접 독일까지 가서 사례도 이제 배웠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수많은 토론, 연구 작업들도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문제나 과제라고 이제 지적되고 있는 교육이나 저출산이나 또는 양극화나 불평등이랄지 또 기후 생태 위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 게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런 많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자리가 개혁되면 이 많은 문제나 과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일자리가 광주시에서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서 그 후에 이제 광주시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사회통합 추진단장, 그리고 일자리 정책특보,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주시 이제 경제부시장이라는 이제 과분한 직위까지 이제 제가 맡아서 일들을 했었는데, 대부분 제가 했던 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왜 제가 일자리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됐었냐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해지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일자리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관련된 일을 이제 계속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이해하고 있는 일자리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는 시민이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시민께 묻고 시민께 이를테면 함께 그 방법을 찾자라고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일자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아직 민주공화국이 덜 됐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에게 묻는 것인데, 우리는 민주화가 지금 30년이 지났다라고 하지만 시민께 묻고 듣고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이런 과정들은 거의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애초 취지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굳이 사례를 찾는다면 한 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빅그린 상단에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광주 글로벌 모터스 사례 정도가 그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벌써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광주시에 있을 때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의아해 하거나 또는 말도 되지 않은 소리 그만해라 이런 이제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제 반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시민 참여형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하지 못하고 우리 기업의 대기업이 또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광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라는 것도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가지고 있는 혁신과 연대 그리고 포용어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자리이긴 한데 약간의 이제 개념이 다르다 이런 이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이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일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였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일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스펙을 쌓아서 시험이라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취업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이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랄지 또 불평등이나 양극화 등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세계에는 한 200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경제 규모로 본다라면 우리가 10위권이니까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나라예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움을 지금 이제 갖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이 풍요로움은 사실 세계적으로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제 이루는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경제 성장 과정을 쭉 추적해 보면은 노동자나 농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 어떤 이제 중심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우리가 특별한 과학기술력의 어떤 이제 그 진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하거나 저임금으로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큰 경쟁력이었죠. 그리고 이 저임금 정책을 뒷받침하려다 보니까 농민들의 이제 저고가 정책이 이제 그 뒷받침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나 농민들의 희생이나 이제 헌신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만큼 이제 이끌어 올렸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그 당시에 우리 1세대가 되겠죠. 이분들이 자식들에게 거의 모든 걸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 덕택에 우리 세대는 고등교육을 받았었고,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로 본다면 이제 산업사회겠죠.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런 이제 인재로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사회랄지, 또는 이제 확장사회랄지,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중진국, 후발 이제 어떤 이제 추격국에 이런 이제 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경쟁력들이 수명이 이제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처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속담 중에 하나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인지상정이다, 뭐 사필귀정이다, 이런 말들도 이제 다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건 우리 1세대들의 헌신과 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가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10,000명 이상이, 13,000명 이상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살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게 어디냐? 노인 자살률입니다. 노인 자살률.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는 근 20년 동안 계속 1위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그러면 이제 왜 자살하느냐? 경제적인 이유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장 많은 고생을 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게 만든 노인들이 노후에 가장 가난하고 그 가난한 이유로 가장 많이 자살하는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지금 이제 나라가 돼버렸다는 게 이제 가장 이제 가슴 아픈 이런 이제 현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부분 다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들을 하잖아요. 직장에 출근을 하거나 뭐 내가 어딘가로 이제 가는데 거기 일을 하러 가서 죽는 사람 1년에 2,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기계에 깔려 죽거나 또는 이제 뭐 차에 뭐 치여서 죽거나 높은 곳에 떨어져 죽거나 뭐 불에 타서 죽거나 이런 사람이 2,000명이 1년에 넘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죽으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죽는다는 건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당군일에 애를 가장 낳지 않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그래요. 결혼을 했나요? 애들 예. 아무튼 결혼을 이제 안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그래서 많고, 왜냐면은, 아무튼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힘드니까 세상이 너무나 지금 각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애도 안 낳아.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이 제일 이제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적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지식정보사회가 되고 또 지금처럼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냐, 이런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제 물음을 저는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취업을 했든 하지 않았든, 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또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정도의 돌봄이나 지원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질병이나 장애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취업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생존의 문제를 이런 것입니다. 청년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봐요. 일단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취업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현실은 전부 주변에 있는 일자리가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겨우 10%, 10% 정도에 머물고 있고 중소기업은 뭐 80% 이제 후반기단 말이에요. 뭐 88%, 90%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보다는 중소기업에 들어갈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것이고 그 중소기업에 들어간 순간 앞으로 40년 동안 내가 그 최저임금 수준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비극적인 상황들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선진국이라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좋은 환경을 이제 만드는 것과 또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때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제 존엄성이 해쳐지지 않으려면 이런 이제 과정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이제 일자리라는 이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광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이것이 답이다라고 우리는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공짜가 없고, 두 번째는 비밀이 없고, 세 번째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가지고 있는 그 정답이라는 것도 사실은 꼭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 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시민들에게 이건 역시 묻고 답을 함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 또 출발점은 시민께 묻는 거예요. 어떤 똑똑한 몇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민께 묻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일자리 역시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사민정이 이제 모이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산구에서는 이 질문을 지금 하는 시기라고 보고 질문하는 시간을 지금 이제 갖고 있고요. 그 질문이 모아지게 된다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각계각층에 보내서 그 답들을 함께 구해볼 생각이에요.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이미 출발을 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 시민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다음 주면 이제 민족 대명절이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이제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더 즐겁고 행복한 이런 연휴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연 중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소감과 함께 워낙 이제 일자리 정책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전국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일자리 정책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상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운이 이제 좋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일은 큰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이디어 정도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그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하는 게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뒷받침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늘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 네. 또 이런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 주도권은 또 시민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또 들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시민이자 우리 방청객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장님 말씀 드리면서 또 이런저런 궁금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먼저 질문해 주시죠. 일자리 문제는 청년부터 중년층까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인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월급을 많이 받고 워라밸도 지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방금 질문했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도 잠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또는 어떤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것은 다 그냥 헛바퀴 도는 얘기들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게 필요한 일자리가 뭐냐, 임금을 많이 받고 또 오라벨이 가능한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 일자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지혜를 모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광산구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는 것은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된 대한민국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 던지고 또 그 답까지 찾아가는 이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참여하시면 돈도 많이 받고 오라벨도 가능한 일자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참 주관적인 거여서 네, 이제 그렇죠.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참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힘들어도 좋은 일자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더 받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아까 강연 중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 일자리 발굴단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GGM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또 혹시 다른 새로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프로젝트가 있는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다들 그 당시에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이 하나의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건 하나의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그러니까 광산구 지역 전체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들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의 기업을 모델로 하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였다라면 이번에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젊은 분들에게는 이 일자리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하는데 이 밖에도 정말 광산구에 많은 정책들 또 구정 일들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 바람에 많은 이제 성과를 내는데 우선 첫 번째는 광산구 이제 공직자들하고 그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고요. 그래서 아쉬운 것보다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 중앙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또는 중앙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네. 광산구 공직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중앙에서 일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라면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권한이나 예산이라는 게 매우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여전히 이제 변하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모든 일들을 표준화시키고 획일화시켜서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장점이나 강점 이런 것들을 발현하기가 이제 어려운 게 아쉬움인데 그런 이제 한계가 있더라도
뭐 저희가 이제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곧 추석입니다. 보름달 보면서 뭐 소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또 저희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 인사 말씀도 네.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사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빨리 민생 회복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산구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속 가능 일자리는 정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제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안적인 이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현재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제 극복해내는 이제 이런 이제 추석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뭐 당장이야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추석 이제 잘 보내시고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함께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올 추석에는 둥근 보름달 보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일, 이루고 싶은 일들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